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중장년 남성분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는 자위습관 7가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놀랍게도 침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남성 중 70% 이상이 나이나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무심코 이어온 잘못된 습관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자신이 매일매일 스스로의 성기능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대학 교수님, 고위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었죠. 하지만 이분들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성기능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지금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듣는 이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대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수많은 남성들의 성기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자위습관 7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결코 낯설거나 복잡한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흔한 행동들입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때문에 수많은 남성들이 말 못할 고통 속에서 부부관계의 기쁨을 잃고 심지어는 가정의 행복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아무리 듣기 불편한 진실이라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행동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행동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단 몇 가지 습관만 고쳐도 젊은 시절처럼 활력 넘치는 성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면 한번 노력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문제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수천 건의 실제 치료 사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실질적인 방법들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빠를수록 고치기 쉽고 효과도 큽니다.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 영상들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혹시 자신의 자위 습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이제 저와 함께 이 7가지 위험한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교정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바로 너무 강한 힘으로 움켜쥐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남성 성기능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남성의 자위시 평균 쥐는 힘은 약 4kg 259g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소 기술적인 수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발기부전으로 병원을 찾는 남성분들의 경우 쥐는 힘이 10kg을 훨씬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시나요? 정상 수치의 2배가 넘는 힘이죠. 우리 몸은 이러한 과도한 압력에 익숙해지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자극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손바닥 안에 신선한 달걀 하나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힘으로 쥐시겠습니까? 깨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되 부서지지 않을 정도겠죠? 바로 그 정도의 섬세한 힘이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정확한 수준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성기를 부드럽게 감싸는 것이지 절대 세게 조이거나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기는 헬스 기구가 아닙니다. 존중과 섬세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한 성공한 사업가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 찾아오셨죠. 자세히 상담해보니 수년 동안 지나치게 강한 힘을 사용하는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교정에는 약 6개월이 걸렸지만 결국 정상적인 성기능을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움직임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죠. 자가 자극 시 실제 성관계에서는 도저히 재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빠른 속도를 사용하게 되면 뇌와 몸은 점점 그 강렬한 자극에만 익숙해집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충분한 쾌감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침실에서의 좌절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전고 혈기 왕성할 때 많은 남성분들이 쉽게 이 함정에 빠집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속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훈련해야 할 최적의 속도는 실제 성관계에서 엉덩이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속도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미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작은 요령 하나는 바로 손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평소 오른손을 사용하셨다면 왼손으로 바꿔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손의 서투름이 자동으로 속도를 늦춰주고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자극을 만들어 뇌가 더 부드러운 자극에도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뛰어납니다. 저는 몇 주 만에 눈에 띄게 호전된 사례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심과 꾸준함입니다. 세 번째 습관, 바로 바닥에 문질러 자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제가 여러분께 반드시 경고하고 싶은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흔히 바닥 자위라고도 불리는데 마치 엎드린 자세로 바닥이나 매트리스 또는 카페트의 성기를 문질러 자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왜 이 방법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성기가 받는 압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 압력은 무려 15kg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자연스러운 성관계 자세에서도 결코 재현될 수 없는 극단적인 압력 수준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극도로 높은 압력에 익숙해지면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쾌감을 느끼는 능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을 가진 남성은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발기부전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습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전 세계 동료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목격해온 냉혹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너무나 쉽게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고 손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누워있기만 하면 되죠. 바로 이 편리함이 치명적인 함정이 되어 습관이 깊이 자리 잡고 점점 더 끊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오늘부터 즉시 중단하십시오.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욕구가 생길 때마다 일부러라도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고 손을 사용하십시오. 처음에는 이전만큼 강렬한 쾌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올바른 반응 방식을 다시 배우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장기적인 성 건강은 순간적인 쾌감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네 번째 습관, 바로 샴푸를 윤활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샴푸를 윤활제로 써도 되나요? 제 대답은 언제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절대 안 됩니다. 입니다. 많은 남성분들, 특히 혼자 생활하시거나 경험이 적은 분들은 샴푸가 미끄러움을 더해줄 편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욕실에 항상 있고 거품도 잘 나고 겉보기에는 미끈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샴푸는 머리카락을 세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지 여러분의 민감한 성기 부위에 닿도록 설계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샴푸의 성분에는 강한 세정 화학 물질, 향료,
그리고 다양한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매우 얇고 예민한 성기 피부에 심각한 자극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한 젊은 엔지니어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샴푸를 윤활제로 사용해왔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성기 피부는 심하게 붉어지고 건조해졌으며 화학적 화상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항염 연고와 진통제를 사용하며 2주 동안 힘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말 값비싼 교훈이었죠. 일본의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성기 피부는 신체의 다른 부위 피부보다 화학물질 흡수율이 무려 40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는 샴푸 속 유해 화학 성분이 훨씬 더 깊고 빠르게 침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요? 쾌적함을 높이기 위해 윤활제가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의료용 윤활젤이나 전용 마사지 오일은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졌으며 임상검증을 거쳐 자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구하기도 쉬우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줍니다.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쾌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세게 쥐는 습관을 예방하고 피부 손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는 여러분의 장기적인 성 건강을 위한 작지만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5번째 습관은 과도한 자극 영상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민감하지만 반드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자극적인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쉬움이 수많은 남성들의 성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더 강한 자극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특성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처음 접할 때는 비교적 평범한 장면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뇌는 그 수준에 익숙해지고 점점 더 강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콘텐츠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영상 속의 극단적인 이미지, 소리, 상황에 익숙해지면 실제 관계에서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자극에는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사정을 마치지 못하는 사정장애가 생기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흥분하여 조루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서구의 여러 주요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자극적인 콘텐츠의 과다 시청과 남성 성기능 문제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캠브리지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조군에 비해 발기 문제를 겪을 위험이 30%나 더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모든 자극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차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상력을 통해 스스로를 자극하는 법을 다시 배우시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건강하며 성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랜 시간 외부 이미지에 의존해왔다면 상상력은 분명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충분히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5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평소보다 덜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작하고 그 다음 더 부드러운 수준으로 낮춘 뒤 영상 대신 정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후에는 글로 된 묘사만 활용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완전히 상상력에만 의존하는 것이죠. 각 단계는 뇌가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 2주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해로운 의존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6번째 습관은 사정할 때 다리 근육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으며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습관은 비뇨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 개인의 성생활에서 나타나는 다리 긴장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다리를 곧게 펴고 허벅지 근육에 힘을 꽉 주며 하체 전체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사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될까요? 다리에 힘을 주면 종아리 근육이 자동으로 긴장되고 그 긴장이 엉덩이 근육, 복근, 그리고 특히 사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골반저근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이 긴장하면 몸 전체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강한 자극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더 쉽게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쾌감도 더 강해지죠. 듣기에는 좋아 보이죠?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뇌가 다리에 힘을 주어야만 사정할 수 있다고 학습하게 되면 실제 성관계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연스러운 성관계 자세에서는 다리를 곧게 펴고 강하게 긴장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사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배우자에게 이상한 방식으로 자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는 큰 부끄러움과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대구에 사는 한 대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습관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유지해 오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신 뒤 아주 특정한 자세가 아니면 아내와의 관계를 전혀 완성할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결혼 생활이 무너질 뻔하기도 했죠. 다행히도 이 문제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교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사정할 때의 자세를 바꾸어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는 대신 무릎을 꿇은 자세나 반가부좌 자세 또는 서 있는 자세를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심지어 사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뇌가 다시 학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가 걸릴 수 있지만 점차 다리에 힘을 주지 않아도 절정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고 유연한 성기능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이며 행복한 부부 생활에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7번째 습관은 관전이 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이자 중년과 노년기의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성기가 완전히 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하는 습관, 즉 반발기 사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하시려면 생리적인 메커니즘을 잠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발기와 사정은 서로 다른 두 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독립적인 과정입니다. 발기는 몸이 이완되고 편안할 때 작동하는 부교감 신경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사정은 흥분되고 긴장된 상태에서 작동하는 교감 신경계가 담당하죠. 이 두 메커니즘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생리적으로는 완전히 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정이 가능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년간 반발기 상태에서 사정하는 습관이 형성되면 뇌는 완전한 발기가 없어도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학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충분한 발기가 있어야 삽입이 가능한 실제 성관계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유럽의 여러 비뇨의학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습관을 가진 남성들은 성관계를 유지할 만큼의 단단함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심리적 상처로 이어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다는 느낌은 자신감 상실, 불안, 나아가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발기 상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만족도까지 크게 떨어뜨립니다. 결국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비극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바로 완전히 발기된 상태에서만 사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발기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기는 단단하게 굳어 위쪽을 향해야 하며 지속적인 자극이 없어도 일정 시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자주 사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즉시 바꿔야 한다는 몸의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이 잘못된 습관을 유지해 오신 분들의 경우 스스로 교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환자분들께 재훈련 과정을 돕기 위한 의학적 보조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성기능을 되찾고 노년기에도 온전한 부부 생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의지만으로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습관을 굳게 유지해 오신 남성분들의 경우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때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몸과 뇌가 하나의 방식에 깊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단순히 그만해야지라는 생각만으로는 결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60의 나이가 되면 몸이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혈관은 예전만큼 탄력이 없고 남성 호르몬 수치도 세월과 함께 점차 감소합니다. 신경 전달 속도 역시 느려지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도 길어지죠. 이러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 위에 오랫동안 굳어진 잘못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현대의학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법들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완전히 발기되기 전에 사정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었다면 뇌와 신체는 이미 특정한 반사 패턴을 학습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반사는 의식적으로 멈추기 어려울 만큼 자동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의학적 지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은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몸을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도움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대적인 발기지원 약물은 과학적으로는 특정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 약물은 몸속에 과도하게 걸려있는 브레이크를 잠시 풀어주어 혈액이 성기로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보다 충분하고 안정적인 발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경험 자체가 몸과 뇌에 매우 중요한 기준점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좀 꺼려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가능하면 약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이죠. 저는 그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발기지원 약물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듯이 성기를 억지로 자극하는 약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흥분이나 과도한 욕망을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연스러운 자극이 주어졌을 때 몸이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돋보기에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 작은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돋보기를 쓴다고 해서 눈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아 일상 기능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훈련 과정에서 의학적 지원을 사용하는 이 점은 실로 엄청납니다. 첫째, 여러분은 자신의 실제 최대 발기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게 내 한계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한 발기를 경험하면 몸과 뇌는 그 상태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다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단단함을 되찾는 것은 자신감을 크게 회복시켜 줍니다. 수행에 대한 불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심리적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학적 지원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긴장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셋째, 중장년 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성기능의 회복은 부부관계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면의 질까지 개선합니다. 이는 곧 혈압, 면역력,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에도 놀랍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과 미국의 여러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부가적인 효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기지원 약물이 관계 후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에서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죠.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조루 증상의 개선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한 가지를 강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기지원 약물은 처방약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이 연령대의 많은 남성분들이 복용 중인 심혈관계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30년이 넘는 진료 경험 속에서 저는 올바른 의학적 지원과 함께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 다시 자신감과 기쁨을 되찾은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배우자와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는 성숙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 스스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절대로 혼자서만 고민하거나 참고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상담과 평가를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는 결코 과장된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결정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는 성기능 건강을 되찾는 데 있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배우자와 함께하는 노년의 시간을 보다 안정적이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성기능 건강에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7가지 위험한 자위 습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분들께는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는 혹시 나도 그중 하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과 걱정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인식하는 순간이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지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며 아주 훌륭하고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끄러움이나 체면, 혹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찾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지 마십시오. 성기능 건강은 단순히 성생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 정서적 안정, 부부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즐거움과 친밀함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쳐왔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현실적인 조정, 그리고 필요할 때 받는 전문가의 도움은 여러분이 다시 안정적인 성기능을 유지하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따뜻함과 만족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셔서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남성 건강 관련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의 질문을 읽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평안하며 삶의 매 순간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